네, 오늘은 중요한 내용에 이어서 글에서 나왔을 때에 잘 알지 못하면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가정법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정법인데 가정법을 먼저 저 하늘 위에서 가정법 전체를 내려다보고 하늘 위에서 산을 전체를 내려다본 다음에 이제 산 하나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일단 정의 먼저 하면 가정, 뭐뭐 한다면 하는 거고, 법이라는 것은 말하는 방식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라는 건 말하는 분위기,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고, mood, 그래서 영어로 태는 mood 이렇게 됩니다. 이건 말하는 법, 가정법. 가정법의 반대는 그러면 그냥 바로 얘기하는 직설법 이렇게 됩니다. 직접 화법, 간접 화법, 뭐 완곡어법 이런 것처럼 여기선 가정법과 직설법 이 두 가지만 상관이 됩니다. 그럼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 결국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게 답니다. 이거 크게 얘기하자면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그럼 여기서 두 가지 if가 딱 들어가면 이게 라면이고 라면 if 라면 그 다음에 뭐뭐 할 텐데는 조동사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를 내려보겠다라는 시작이고, 이제 전체를 내려보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 하면 가장 쉬운 순서대로 나오면 쉬운 순서대로 그냥 가정법 과거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법 과거가 있으니까 가정법 당연히 과거 완료도 이제 조금 씁니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정도고, 그 다음에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으니까 가정법 현재 가장 쉽게 얘기해서 조건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조건문 이거 다 조건문입니다. 다 조건문. 그런데 이제 가정법 현재는 굳이 반대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양념식으로 얘기하면 어려워지니까 전체 틀을 보고 난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있다, 과거 완료가 있다, 현재가 있다. 지금 말은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다 대입해서 보면 한 방에 끝나는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제가 하나 남은 게 뭐가 있냐 하면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 하면 가정법인데 시제가 합쳐져 있다. 과거의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고 싶다 그럴 때는 혼합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if를 쓰지 않는 가정법, if를 쓰지 않는 가정법은 if 대신 다른 단어를 넣겠다 하는 가정법 대용어고 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그냥 if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조금 더해서 as if 가정법, as if 가정법도 두 가지가 있고, as if 가정법이냐, as if 직설법이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이고,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하는 가정법이 I wish 가정법. 이건 뭐 너무나 쉬워서 이런 거 가정법이라고 해줘야 되는지. I wish 가정법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와 과거 완료 두 개만. 얘도 과거 완료하고 직설법 현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I wish는 두 개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흔하게 나오는 what if 정도는 그냥 알아놓으면 좋고, 이거는 what if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서 그렇지 what if는 그냥 이건 서비스 아홉 가지라고 할 수 없고 뭐뭐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뭐뭐라면 어떨까 이런 거,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위에서 이제 가정법이라는 거를 갖다가 내려다 본 겁니다. 가장 쉬운 게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가 있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옛날 일을 가정하려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고, 그러면 과거 완료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가정법 현재가 있는 거고, 현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미래가 있는데 미래는 조금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 거고, 얘네를 합하여서 얘기하고 싶은 혼합 가정법이 있는 거고, if를 쓰지 않고 싶다 하는 대용어구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흔하게 쓰게 되는 as if 가정법이 있는 거고, as if가 쳐줬어? 그럼 나도 쳐줘. 그래서 I wish 가정법이 있는 거고, 이게 가정법 전체 지도에 다입니다. 다. 근데 우리나라 시험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 학생 시절에 자주 나오는 거는 과거와 과거 완료 정도의 동사의 형태 맞추기 요거.
동사나 조동사의 형태를 맞게 짝짓는 거. 한쪽을 보고 한쪽을 골라내는 거. 이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시험에 거의 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 혼합가정법을 알아봐라. 혼합가정법을 알아봐라. 그럼 마치 무슨 고난도 문제, 어려운 문제처럼 이렇게 낼 수 있는 정도. 근데 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의미만 봐도 분명한데 그 뒤에 부사구로 또 힌트를 줍니다. 그런 거를 시제를 알 수 있는 부사다. 그래서 시제 상관 부사. 대표적으로 now 이런 거. now, yesterday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as if가 이게 직설법이냐? as if 가정법으로 쓴 거냐? 요 정도. 이게 우리나라 시험에 답니다.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영어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이렇게 잘 안 다으면은 나머지는 단어 재미로 할 사람들은 하루에 20개만 돼도 헐헐 날고, 조금 자기는 시험 전문가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하루에 50개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독해 연습. 독해 연습은 그냥 가뿐하게 고3 거 좀 그러면은 고2 거 그냥 학력고사 모의고사 갔다가 시간제고 초제고 툭툭, 그때 시간제고 초제고 할 때 문법에 상관없이 독해하는 연습. 절대 한국말 순서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그냥 영어 보듯이 툭툭 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문제 유형에 따라 꼭 보기를 먼저 보고 풀어야 됩니다. 보기를 먼저 본 다음에.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어 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핵심 포인트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니까.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개요하고 여기까지. 가정법에서 현재나 미래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인데, 가정법을 왜 쓰냐 하면은 반대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야, 내가 돈이 있었으면 뭐를 할까? 돈이 있었으면 뭘 하고 싶나요? 어떤 거? 내가 돈이 있으면 별장을 지을 텐데, 내가 돈이 있으면 랜드를 만들 텐데, 그게 이게 가정법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다. 첫 번째는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겁니다. 반대 사실을 가정. 그럼 이 반대 사실을 가정한다는 게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 가정법에 우리가 대비되는 법이 무슨 법? 평상시에 말하는 직설법. 그러니까 직설법과 가정법의 관계는 뭐를 넣었다 빼면 된다? not.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고 영어를 배울 때도 이렇게 시작해야 정말 이게 쉽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돈이 있다면 집을 살 텐데, 시제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돈이 있는 건 지금이고 집을 사는 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딱 쓰면 바로 알아보니까, 어제 내가 거기에 갔다면 좋은 소식을 들었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 그럼 가고 나서 또 듣는 거야. 가만히 보면 이 가정법으로 얘기할 때랑 그 다음에 직설법에 있는 현재의 사실과에는 시간의 차이가 나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직설법으로 옮기면 직설법에서는 시제가 한 시제에 올라가게 됩니다. 직설법에서는 시제가 한 시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거로 썼으면 이제 아까 이 표에 맞게 이 사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맞춰서 하면, 가정법 과거란 결국 뭐냐? 직설법 결론. 현재의 반대 가정이다. 이겁니다. 자,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개념을 받습니다. 그럼 직설법으로 왔을 때는 시제가 하나씩 위로. 그리고 뭐? 반대 사실의 가정이다. 게임 끝.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봤다면 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건강할 텐데. 자, 그럼 내용을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직설법을 쓰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 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하냐? 이건 두 개의 문장이니까 지금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건강하지 않다. 이게 직설법입니다. 이게 직설법. 그럼 얘를 뭘로 데리고 오냐? 가정법으로 가지고 오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모든 문장이 보이니까 가정법으로 가지고 오면 내가 운동을 했다면 이거 지금 운동을 여태까지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데 그 전에 운동을 해왔더라면 그러니까 운동을 했다면 벌써 과거로 내려가고 저 이 부분 과거로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했다면 건강할 텐데 이 건강한 건 지금이고 자 그러면 요거를 해보면 가정법 과거 왜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니까 현대 사실의 반대 가정이니까 그래서 이걸 예문으로 하면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면 나는 건강할 텐데 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if 내가 I 운동했다면 쌍시오 과거 요렇게 과거 exercise 운동했다면 규칙적으로 오케이 regularly 왜냐면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부사로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니까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면 끝 이게 조건절 그래 끝입니다. 조건절, 가정절, 부사절 다 말이 되는 거니까 그 지금 이제 주절을 쓰면 됩니다. 나는 건강할 텐데 나는 여기서 이제 여기 요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만 보면 시험은 다 맞습니다. would 왜? 조동사 텐데 쪽엔 조동사가 들어간다는 요 글자 이래서 십몇 년씩 입시 지도를 한 사람들한테는 이 저 한마디가 크게 도장을 찍어놓고 출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기 딱 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십몇 년씩 연구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흘러마는 옛날에 바둑 둘 때 그 이창호 구단이가 누군가가 뭐 누구랑 바둑을 두는데 중국 사람인가 누군가 하는데 뭐 시간 이렇게 재고 있는데 빨리 바둑 안 뜨고 가만히 생각해도 저 중간에다가 떡 바둑을 띄워놓는 겁니다. 알 하나를. 그러고 나서 뜨다 보니까 한 1시간 뜨다 보니까 그 돌 하나 때문에 그 이창호 구단이 이기게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사 이거 게임 끝. 주절엔 뭐가 들어가? 조동사가 됩니다. I would M이 이제 뭘로 바뀔까요? 조동사 뒤에서는 B 오케이 B hell C 왜냐하면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했다면 나는 건강할 텐데 이렇게 됩니다. 자 개념적으로는 완성했는데 이제는 익숙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딱 세 군데로만 눈이 딱딱딱 가면 개념은 이제 알았어. 개념은 이제 내가 남한테 말할 때 쓰면 돼. 가정법은 뭐뭐 라면이야 파 2%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동사 형태 나와고 조동사 조심해 이게 다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면 과거 완료 현재 미래 이게 다야. 근데 그리고 나서 대용어구 나오고 as if 나오고 I wish 나오고 혼합이 나오는 거야. 이게 다야. 한국 시험은 동사와 조동사의 형태가 다야. 조금 더 섞어봐야 혼합 가정법 나오는데 그건 시제상관 부사를 뒤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다 맞춰.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은 딱딱딱 3개만 가면 끝납니다. 개념은 이렇게 알면 되고 실제로 영어를 딱 볼 때는 눈은 딱딱딱 3개. 어디? 요거 시작했으니까 가정법. 자 여기 가정법. 시제는 어디서 원래 나타나는 건가? 시제는 명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사에서 나타나니까 동사 여기 딱 보면 게임 끝. 두 군데만 봐도 게임 끝. 이거를 보고 뭐라고 읽느냐 이제 보고 읽으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이렇게 읽는 겁니다. 만약에 if I exercise까지만 바꾸게 되면 여기 현재 시제를 썼어. if I exercise만 썼으면 가정법 현재. 여기다가 if I will exercise 썼어. 그러면 가정법 미래.
if I had exercised 썼어.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이게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몇 개 따로 외워야 되는 게 이제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were to 가정법, should 가정법이 나옵니다. 사실 if, I, will은 원래 잘 안 쓰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고. 일단 이거 보고 읽을 줄 알면 게임이 끝난다. 가정법 과거. 그럼 시험은 어디서 나오냐? 주절에서 여기의 형태를 물어보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건강하다는 거는 지금이나 미래의 얘기니까 사실 will이 있어야 됩니다. will. 근데 우리가 시제 일치를 가볍게 떠올리면 됩니다. will을 쓰고 싶지만 will을 못 씁니다. will을 못 쓰는 이유는 얘가 과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를 was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바꾸는 방법은 will이 would로 이렇게 해서 당연히 얘가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문장을 지어보면 게임 끝납니다. 내가 돈이 있다면 너한테 빌려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너한테 그걸 사줄 수 있을 텐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너한테 그걸 사줄 텐데 사형식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너에게 그걸 사줄 수 있을 텐데 자,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If I have 이쪽에는 조동사가 안 들어가니까 미래가 아닌 이상 enough money. 오케이. enough money.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그걸 사줄 수 있을 텐데 I will. 그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배우기 때문에 I would. 그것도 이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십수년간 20년 가까이 선생 생활을 한 사람들도 생각을 안 하면 전혀 맛이 가는 겁니다. 사줄 수 있다라는 거는 단순 미래나 의지 미래로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의지 미래로 쓰려면 이렇게 됩니다. You will have it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는 그것을 갖게 될 거야 라는 걸 하면 내가 너한테 사줄 거야 라는 말이 되는데 의지 미래 이런 거 아직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영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가 들어가면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 미래 이런 건 나중에 배우고 배운 대로 I give. 아하 조동사 얘기를 그렇게 했고 사줄 수 있다라는 건 능력과 가능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면 조동사 can을 써야 되는 겁니다. can. 그게 뭐 저기 신랑이 가르쳐줘서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중을 안 해서 못 배우는 건데 이 세상엔 항상 핑계와 원망으로 가득한 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 핑계와 원망이 없어지면 스님도 핑계가 제일 많은 사람이 스님이고 원래 이러니까 뭐 특정 종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줄 수 있다니까 by 너에게 you it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배웠는데 사형식이잖아요 지금 간목 직목 자꾸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형식에서는 간목 직목에서 직접 목적어의 대명사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삼형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요렇게 I can buy it for you 이렇게 쓰면 삼형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사형식으로 쓰고 싶으면 이 자리에 다른 걸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형식 얘기가 괜히 나와서 길어졌는데 자 이렇게 쓰면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법 얘 시제가 뭡니까? 현재. 그러면 이건 가정법 현재예요. 가정법 현재 이렇게 되면 뜻이 달라집니다. 왜? 가정법 과거로 써야 현재 사실의 반대인데 가정법 과거로 써야 현재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너한테 못 사줘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돈이 있다면 너한테 사줄 텐데 근데 이거는 가정법 현재 그럼 여기서 그냥 서비스를 말만 하면 가정법 현재란 뭐라 하면 정해지지 않은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단순 조건 이게 가정법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울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외우면 되고 일단 이 두 개만 확실히 하면 나머지는 쪼르륵 그냥 달려오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직설법 현재에 대한 반대 사실의 가정이니까 얘를 그럼 고치려면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자 여기가 가정법은 뭐 이건 맞는 거고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로 써야 되니까 if I had 오케이 그래야 가정법 과거 여기가 과거니까 can은 당연히 could.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전국의 중학교 또는 도시권이 아닌 데에서는 저 고등학교까지
한 중학교 한 2학년부터 고 2학년까지 내신에서는 뭐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고 공시에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가정법 과거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가정법 과거를 알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별거 아니네. 가정법 과거네. 여기가 과거니까 조동사도 과거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하루가 성공입니다. 그러면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시오. 이거 끝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또 우리가 내신형이니까.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as, I. 자 직설법에서는 시제가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직설법에서는 시제가 올라옵니다. 과거보다 올라온 시제는 현재. 근데 부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직설법으로 오면 돈이 없기 때문에 have not. 시라고 쓰면 중학교 1학년이고 don't have enough money. 이렇게 여기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왜? 시제가 한 시제 올라갔고 긍정문이었던 게 부정문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줄 수가 없다. I could가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can으로 바뀌고 not이 없었으니까 not을 넣어야 되니까 I can't buy it for you. 이렇게 되면 이건 직설법. 이거를 바꾸시오 하면 자 직설법이라는 힌트는 여기. 직설법 현재라는 건 여기. 직설법 현재는 가정법 과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본동사는 do가 아니라 have야. 그러니까 have의 과거는 had고 not은 그냥 빼버려. if I had.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가서 여기 현재는 여기 과거야. 그러니까 couldn't인데 not은 빼버려. I could buy.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